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왜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한국에게는 미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 한국이 러시아랑 무슨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랑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대체 무슨 상관이야? 실제로 러시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현재 일반 국민들은 러시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미국 주식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이 있을 뿐이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 지구의 평화를 망치는 놈들이 한국에게 대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독재자잖아. 난 독재 국가는 한국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생각해보니 6.25 전쟁 때 북한 지원해준 게 소련 아니었어? 그럼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거 아냐? 라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뜬금없이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러시아는 한국에게 피해만 준 나라는 아닌데요.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의 최신 군사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T-86 탱크 등은 당시 한국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했죠. 또한 러시아 군사 기술은 한국 방산 기술 발전에 기여했는데, 예를 들어 T-90S 탱크의 자동 장전 장치 기술은 한국 첨단 전차 개발에 많은 참고가 되었죠. 요즘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탱크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데요. 이 역시 모두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것입니다. K9 자주포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소련제 2S3 자주포를 참고했는데, 2S3 자주포는 당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자주포였으며 K9 자주포의 기본 설계 및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에 탑재된 152mm 포신은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K9 자주포의 화력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죠. K2 흑표 탱크 역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러시아 전차 설계 개념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T-86 탱크의 자동 장전 장치와 차체 일부 디자인 등이 K2 흑표 탱크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이렇듯 러시아는 한국에게 해만 끼친 국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가 안보적 요인.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었으며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지원과 무기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유일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죠. 즉 한국이 러시아를 멀리하면 할수록 러시아는 북한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긴밀해질수록 한국에 가해지는 안보적 부담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북한은 우리가 스스로 상대해볼 만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큰 강대국이니까요. 그리고 하필 한국의 서쪽에는 중국이라는 초거대 국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을 한국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죠. 그래도 우리는 미국이랑 일본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은 일단 한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은 그냥 믿을 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북중러가 마음 먹고 한국에게 들어오면 미국과 일본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이 끝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러시아는 한반도 남북 화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요인.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 원자재 공급국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국으로 2021년 기준 한국의 석유 수입량의 3.6%, 천연가스 수입량의 7.9%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았습니다. 특히 천연가스는 한국의 주요 발전 연료인데, 러시아는 한국의 LNG 수입량의 13.6%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급국이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철광석, 니켈, 팔라듐 등 한국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2021년 기준 한국의 철광석 수입량의 10.6%, 니켈 수입량의 7.3%, 팔라듐 수입량의 3.3%가 러시아에서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의 수입,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위축되고 있으며 가격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공급국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러시아만큼 가까운 자원 강국이 한국 주변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멀리서 수입해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무역로의 중요 경유국인데, 블라디보스토크, 나우카 등의 러시아 항구는 한국과의 해상무역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기존 남해 항로를 이용하게 되어 운송 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운송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한국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이미 북극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러시아 해상무역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북극 경쟁에서 뒤처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 운항에는 첨단 해양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이 러시아 해상무역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러한 첨단 해양 기술 개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북극 항로 개발은 해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지 못하면 해양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양 산업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해상무역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 지정학적 영향력 약화, 기술 개발 기회 놓침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러시아 해상무역로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네요. 에너지 자원 공급 문제, 원자재 공급 문제, 북극 항로 이용 문제 외에도 러시아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해외 투자 대상국으로 2021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누적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에 달했고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 건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에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데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베리아에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사할린에 위치한 유전가 LNG 생산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했죠.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에 위치한 철광석 광산 개발에도 투자했고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철광석 광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는 감소하고 있죠. 또한 2024년 기준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명으로 러시아는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데 그 성장성을 믿고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였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기업들 역시 러시아 시장에 다양한 전자제품을 판매했으며 실제 러시아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죠. 하지만 현재는 이 큰 시장을 중국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죠. 이미 러시아 내수 시장은 중국 기업이 대부분 장악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빠진 틈을 빠르게 노린 것이죠.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기술적 요인,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 한국보다 많이 앞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에서 뒤늦게 출발한 것과 같죠. 사실 우주 개발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인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돈이 부족했고 로켓, 인공위성 같은 핵심 기술은 물론 우주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는데 게임 아이템도 없고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것과 같았죠. 반면 러시아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속 주인공이었는데요.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시대를 열었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을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보내는 등 초기 우주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프로톤 로켓과 소유즈 우주선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발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달, 금성, 화성 등 러시아 탐사선의 발자취는 태양계 곳곳에 남아있고 민간 우주 산업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 우주 관광, 위성 발사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죠.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면 러시아를 통해 우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국제우주정거장 및 기타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미국한테 배우면 안 되냐고요? 미국은 러시아처럼 통 크게 기술을 이전해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한국에게 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러시아보다 더 강하죠. 이상 왜 러시아가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부족한 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 기술력을 얻을 수 있고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식료품, 공산품, 투자 자금을 얻을 수 있죠. 서로 협력한다면 너무나도 큰 시너지가 날 게 눈에 보이는데 국제 정세상 사이가 멀어져만 가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멀어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많이 무섭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러시아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